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초전도체가 뭐고 저항이 왜 영위로 되는가에 대해서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번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저온으로 내려가면 전자와 전자가 혼원을 주고받으면서 인력이 생긴다. 인력이 생겨서 쿠퍼 페어라는 전자 두 개로 이루어진 쿠퍼 페어를 형성을 하고, 쿠퍼 페어의 스핀은 하프 스핀 두 개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인테저 스핀을 가질 수 있고, 인테저 스핀을 가지고 있는 파티클은 보존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충분히 낮을 때 이 쿠퍼 페어는 모두 하나의 양자 기저 상태, 퀀텀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모두 컨덴스 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매크로스코픽하게 많은 모든 전자가 매크로스코픽하게 많은 쿠퍼 페어를 만들고, 그것들이 모두 하나의 양자 상태로 기술될 수 있다. 하나의 웨이브 펑션으로 쓰인다라는 것.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은 우리가 앰플리튜드와 페이즈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양자 상태로 기술된다는 거는 이 수많은 쿠퍼 페어 또는 수많은 전자가 같은 퀀텀 페이즈를 가지고 코히어런트하게 양자 결맞음을 유지한 상태에서 행동을 한다. 마치 큰 하나의 어떤 오브젝트가 되는 거, 퀀텀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실험을 해봤어요. 이 초전도체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먼저 한 가지 예로는 일렉트로닉 힛 캐패시티를 측정을 했습니다. 보통 일렉트론의 힛 캐패시티는 온도에 비례하고요. 포논의 힛 캐패시티는 이제 온도의 3승에 비례하는 뭐 그런 파워러를 보통 가집니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힛 캐패시티가 커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는데, 왜냐면 자유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런데 초전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힛 캐패시티가 익스포넨셜하게 작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로치기 크리티컬 템퍼러처 오버 T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Y축은 힛 캐패시티를 어떤 상수로 노멀라이징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힛 캐패시티를 로그 스케일로 그린 건데, 온도가 낮아질수록 온도가 1 오버 T가 증가할수록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한다. 이게 아레니우스 템퍼러처 디펜던스와 같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갭이 있고, 어떤 갭이 있는 세미컨덕터의 경우에 이런 식의 일렉트로닉 힛 캐패시티를 가지겠죠.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서멀 익사이테이션 때문에 여기에는 홀이, 여기는 일렉트론이 생기고, 일렉트론과 홀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오브젝트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에너지가 와도 많은 일렉트론과 홀이 에너지를 나눠 가지면 온도는 적게 올라가겠죠. 한마디로 일렉트로닉 힛 캐패시티가 커진다는 거예요. 마치 슈퍼컨덕터에는 갭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 세미컨덕터의 그것과 똑같더라 라는 거고요. 그 갭의 크기가 대략 1.39 kbtc 정도의 실험 결과를 얻었었는데요. BCS 시오리에서 예측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델타가 여기 슈퍼컨덕팅 갭입니다. 1.763 kbtc. 이제 이런 예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빛을 한번 쏴줘 본 거예요. 포톤을 쏴주는데 가로축이 그 포톤의 에너지고요. 세로축이 그 초전도체의 surface resistance rati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항이라고 보면 돼요. 스몰 t는 온도를 tc로 노멀라이징 한 거기 때문에 t equal 0를 보면 가장 저온에서의 데이터 커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특정 에너지를 넘어가기 전에는 초전도체가 반응을 안 해요. 3.4 kbtc보다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포톤은 아무리 쓰더라도 초전도체는 신경을 안 씁니다. 모두 반사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특정 에너지 이상의 포톤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포톤은 흡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전도체가 깨지면서 저항이 슬슬 증가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마치 3.4 kbtc 정도의 갭을 가지는 세미컨덕터처럼 행동을 하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죠. 이 갭 에너지보다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포톤은 아무리 쏴도 투과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인슐레이터가 갭이 크기 때문에 인슐레이터가 보통 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금속은 불투명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 히캐패시티 실험도 그렇고 포톤 업섭션 실험도 그렇고 초전도체는 어떤 형태의 갭이 있는 것 같다 라는 걸 계속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갭의 크기는 TC와 비례하더라 라는 거고요. 그 비례 상수는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케이? 네, 1.764 kbtc 정도의 갭을 가지는데요. 이 델타는 엄밀히 말하면 아까 그렸던 이 세미컨덕팅 밴드 스트럭처에서의 갭은 이 밸런스 밴드 탑에서 컨덕션 밴드 바텀까지를 EG 갭 에너지라고 한다면 슈퍼컨덕팅 갭은 이 EG의 반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갭 델타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쿠퍼 페어가 전자 두 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EG의 에너지를 가했을 때 이 쿠퍼 페어가 EG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에서 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에너지를 EG 오버 델 2 반만 먹은 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쿠퍼 페어는 전자 두 개가 이루어져 있고 쿠퍼 페어 하나가 EG를 먹었으니까 전자당 델타의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슈퍼컨덕팅 갭 에너지는 델타로 정의가 됩니다. 그 델타는 EG 오버 2인 거고요. 그리고 실험에서 얻은 요 3.4 kbtc가 바로 EG인 거예요. 그죠? 오케이. 이 슈퍼컨덕팅 갭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전자당 이 정도의 에너지를 줘야 쿠퍼 페어가 깨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쿠퍼 페어를 깨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보면 돼요. 근데 쿠퍼 페어 하나당 2델타가 필요하겠죠? 전자당 에너지가 필요한 에너지가 델타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쿠퍼 페어를 깨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2델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깔리지 마세요. 자, 매크로스코픽 퀀텀 코헤런스가 이 슈퍼컨덕터의 키입니다. 그래서 10의 23승계가 되는 전자가 어떤 웨이브 펑션 psi, 절대값 psi 이투리 i phi, 이 phi가 매크로스코픽 퀀텀 페이즈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덩어리 초전도체 하나의 양자 상태를 이런 식으로 웨이브 펑션 하나로 쓸 수 있다. 마치 레이저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퀀텀 옵틱스에서 말하는 레이저가 바로 이런 코헤런트한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퀀텀 옵틱스에서의 레이저가 컨덴스 매터 피직스에서 초전도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아날로지가 있어요. 단지 차이점은 이제 초전도체는 퍼미온 베이스인 거고요. 왜냐면 어쨌든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 시스템이니까. 퀀텀 옵틱스는 포톤 가지고 하는 학문이죠. 그러니까 보존 네이처를 가지고 있는 그 차이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얻은 경험적인 정보로 나름대로 density of state를 한번 그려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TC 이상의 온도에서는 초전도체도 노멀 메탈이 되겠죠. 보통 노멀 메탈에서는 density of state가 Fermi 레벨 근처에서 거의 컨스턴트예요. 이거는 고체 물리 시간에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Fermi 에너지가 뭐 few eV가 되고 파라볼릭 밴드에서 굉장히 많이 차 있으면 그 파라볼릭 밴드의 이제 높은 지점에서는 K가 바뀌어도 density of state가 별로 안 바뀌는 뭐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모르겠으면은 네, 그 고체 물리책을 다시 펴보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초전도체가 되면 갭이 열린다는 거죠. 이 메탈이 아니고 이제 세미컨덕터와 같이 행동한다고 했으니까 세미컨덕터의 그 density of state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선이 이제 TC 이상에서의 density of state라면 TC 이하에서는 이 델타, 2델타만큼의 갭 에너지를 갖는 세미컨덕터와 같은 density of state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밴드 미니멈이랑 밴드 맥시멈에서는 밴드 스트럭처를 보면은 K가 바뀌어도 에너지가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파라볼릭 할 때 밴드 X축이 K고 Y축이 에너지인 그 밴드 스트럭처에서 보면 이런 파라볼릭 밴드에서 그 꼭지점에서는 K가 바뀌어도 에너지가 별로 안 바뀌죠. 그렇다는 얘기는 density of state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K 방향으로 퀀타이즈가 되어 있으니까. 자, 이것도 고체물리 책을 보세요. 모르겠으면.
자, 이런 상황에 어떤 일렉트론 덴시티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 와중에 이제 제로 에너지에 쿠퍼 페어가 수많은 쿠퍼 페어가 여기 컨덴세이트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세미컨덕팅 모델 for 퀀텀 슈퍼컨덕터예요. 자, 이 픽처는 엄밀히 말하면 틀린 픽처예요. 하지만 페노메놀로지컬한 그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이 픽처를 많이 씁니다. 나는 틀린 모델 쓰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BCS 이론을 쓰면 돼요. 네, 말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굉장히 어려울 뿐이에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론 실험 설명하는데 스키메틱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세미컨덕팅 모델이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하지만 리고러스한 어떤 캘큘레이션 할 때는 당연히 BCS 이론을 써야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터널링 실험을 한다고 봅시다. 초전도체에다가 노멀 메탈을 터널링 컨택을 했어요. 사이에 백큐ම් 갭을 넣고. 터널링 커런트는 뭐에 비례하냐면 왼쪽에 이제 전자가 있는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 곱하기 오른쪽 물질에 전자가 없는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의 확률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전자가 넘어가려면 왼쪽엔 전자가 있어야 되고 오른쪽엔 전자가 없어야 넘어가겠죠. 당연히 왼쪽에도 없고 오른쪽에도 없으면 넘어갈 전자가 없고, 왼쪽에 전자가 있고 오른쪽에 전자가 있으면 전자가 넘어가도 갈 데가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확률로 이제 존재를 하는데, 왼쪽에 전자가 있을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는 에너지에 인디펜던트 하지만 오른쪽에 전자의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는 에너지에 이렇게 이상한 모양을 가지죠. 이렇게 뾰족한 이런 모양을 가지기 때문에 노멀 메탈, 그러니까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가 에너지에 인디펜던트한 이런 노멀 메탈을 어떤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라고 삼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노멀 메탈에서 초전도체로 넘어가는 터널링 커런트를 측정해보면 실제 이런 디퍼런셜 컨덕턴스가 나타납니다. 오케이? 가로축이 바이어스 볼테이지고요. 세로축이 DIDB, 그러니까 디퍼런셜 컨덕턴스예요. 이게 STM에서 우리가 어떤 모르는 물질에다가 노멀 메탈 팁을 갖다 놓고 터널링 실험을 하면 우리가 모르는 물질의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를 바로 알 수 있다 라는 게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데,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를 보이겠죠. 실제 실험을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여기 보면 여기서는 사실은 나이오비움 팁을, 초전도체 팁을 쓴 거고요. 나이오비움 TC가 9.2 켈빈 정도 되는 초전도체고요. 골드는 노멀 메탈입니다. 노멀 메탈에다가 슈퍼컨덕팅 팁을 갖다 놓고 실험을 했더니 저온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고요. 고온으로 갈수록 요 픽이 이제 블러해지죠. 서멀 브로드닝 때문에. 그리고 TC 근처에 가면 거의 플랫해지겠죠. 그죠? 초전도체와 초전도체 사이의 터널링 실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갭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초전도체 두 개가 적용을 하면 이제 픽이 두 개가 나타나게 돼요. 자세한 내용은 스킵할게요. 네. 베이직 오브 슈퍼컨덕티비티니까 자세하게 얘기 안 하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다음 렉처 이해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